반도체가 막 가고 나서 좀 쉬었나 그 다음에 현대차 차례 단언을 했습니다. 확실한 바닥이라는 그렇게 지금 규정을 했고요. 중장기적으로 시장에서 가장 기대하고 있는 그 피지컬 AI랑 그 SDV. 현대차가 이제 앞으로 그 SDV로 전환 성공할 경우에는 2배 가까이 오를 수 있다. 에이벨 바이오한테 원하는 것도 연간 뭐 영업이익 2천억, 알테오젠도 뭐 원하는 영업이익 뭐 4천억. 알테오젠은 근데 이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기하고 있는 기술 수출이 10개 회사, 11개 회사인데 2천억, 4천억 이상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투자를 했는데, 그래서 저는 에이벨 바이오 같은 경우는 알테오젠 같은 경우 실적 발표를 했고요. 네. 확정 발표했고 그 후에 13개 증권사가 리포트를 한 번에 나왔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평가는 좋죠. 네. 예, 근데 이제 목표 주가가 하향된 것도 있어요. 예. 최근에 보면은 그 실적 추정치가 하향되다 보니까 그 올해 기준으로 이제 대부분 목표 주가 잡고 있거든요. 현재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삼성증권에서 그 18배 준 목표 주가 70만 원이 올해 실적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달라질 수 있는 거고, 그 목표 주가가 근데 교차 심해요. 하단이 60만 원, 상단이 100만 원입니다. 요것도 40만 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NH투자증권이 40만 원, 그리고 유진투자증권이 100만 원이고요. 그리고 평균이 13개, 그러니까 최근 나온 13개 그 목표 주가 평균이 71만 4천 원. 지금 54만 원인데 40만 원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전체 컨센은 67만 4천 원입니다. 네, 이제 1분기 실적이 컨센 하회했음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실적 발표 전에는 목표 주가 하향이 나왔는데 실적 발표 후에는 13곳이 단 한 곳도 투자 의향은 하향하진 않았습니다. 저는 다 매수인 거고요. 그리고 1분기 실적이 흔들리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중장기적인 그 피지컬 AI의 모멘텀이라는 그런 거대한 그 구조적인 변화에 그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매출은 3.4% 증가를 했어요.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네. 그런데 이제 그 영업이익이 뭐 한 30% 정도 뭐 1조 이상 감소를 했는데 일단 관세 타격이 한 8,600억 정도, 그리고 인센티브 증가하고 제품 믹스가 좀 판매 믹스가 악화된 것들이 한 3,300억 정도 네. 발생했고요. 판매 보증 충당 부채 재평가 손실이 2,700억, 그리고 글로벌 판매 물량 감소가 2,400억 정도 발생을 했고, 또 원자재 가격이 한 올라가지고 2,000억 정도 손실이 났다 그럽니다. 제품 믹스 한다던가 뭐 원가를 절감한다던가 이런 식의 그 컨티니스 플랜이 가동됐다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그래서 이제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외부 충격이 없었다면 영업이 3조 넘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올해 1분기가 비용 집중 구간이 바닥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거의 뭐 단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컨코어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1분기 바닥이고 펀더멘털은 견고하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란 전쟁이라든가 뭐 리콜 사태 있었잖아요. 이번 부품 그 업체 화재 때문에 또 환율 뭐 관세성 이런 일회성 외부 충격이 없었다 그러면 영업이익은 뭐 3조 원 수준이었을 거다라는 식으로 강력하게 얘기를 했고, 그 이런 일회성 비용 1분기 다 집중했다라고 이제 확실한 바닥이라는 그렇게 지금 뭐 규정을 했고요. 부품사 화재 차질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정상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4월달까지는 영향이 있어요. 오늘 그래서 4월달 판매 실적이 현대차가 감소했거든요. 그게 이제 부품사 화재 때문에 그런 거고. 지난번에 뭐 원자재 가격도 1분기가 비용은 최대치 맥시멈이나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분기 말부터는 그 점진적으로 하향 안전세가 될 거다고 확인 중이고, 또 관세 부담도 그러니까 25에서 15%는 인하됐잖아요. 그게 2분기부터 온전히 실적에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도 이제 뭐 바닥을 지나는 거고, 또 중장기적으로 시장에서 가장 기대하고 있는 그 피지컬 AI랑 그 SDV, 그 로보틱스랑 자동 그 소프트웨어 그 자율주행 이런 쪽들은 변화 없이 잘 추진되고 있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경우에 그 3분기 로봇 훈련 센터 개소랑 그리고 28년도 그 연 3만 대 양산에 대해서는 뭐 기존 목표 변동 없이 추진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그 포티투다 박민호 사장을 그 AVP 그 본부장 선임을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그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도 계속 문제 없는 걸로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이제 그 1분기 실적 부진은 단기적인 일회성 요인이고 2분기부터 회복이 되고, 또 하반기에는 모멘텀이 복구가 되면서 중장기 SDV라든가 그 피지컬 AI 기반으로 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라는 그 명확한 시나리오를 회사 측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러면은 시장에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26년도 EPS 기준 그 53,625원에 퍼 20배 종류에서 유한테 유진이에요? 유진? 유진 투자증권이요. 네, 유진 투자증권에서 100만 원 제시를 했고요. 그러니까 그 퍼 20배에 대한 정장화를 그 글로벌 피어 그룹과를 비교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전통 OEM과의 한계는 그 토요타가 11배잖아요. 그리고 포드가 그렇죠. 8배, GM이 6.5배 정도인데. 자동차 20배 우리가 현대차에 안 줬었잖아요. 네. 밸류를 다시 준다. 근데 이제 현대차가 이제 앞으로 그 SDV로 전환 성공할 경우에는 뭐 BYD가 지금 20배가 좀 넘고요. 샤오미도 오늘 좀 9% 급데이트인데 21배가 넘어요. 회사의 사업 구조가 바뀐다는 겁니다. 전형적으로 그러니까. SDV 전환 신호를 얘기를 하는데 네. 현재는 그 수익 구조가 하드웨어가 75%, 소프트웨어 구독이 10%, 그리고 그 AS랑 기타가 15% 정도 되는데 앞으로 목표는 하드웨어가 45%, 그 소프트웨어 구독 부분이 35%, 데이터랑 MAS가 15%, AS랑 기타 부분이 5% 이런 식으로 해서 하드웨어에 대한 그 수익 의존도를 낮추고 고수익 그 소프트웨어 및 그 데이터 사업 비중을 전체적으로 50%까지 대폭 확대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본업 같은 경우에는 웬만히 10% 넘기기가 어려워요. 마진율을. 그렇죠. 네. 다만 근데 소프트웨어 그 구독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40% 이상 나오니까 이거 자체가 믹스가 될 경우에는 상당히 이익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KB에서 80만 원, 하나 66만 원, 뭐 BNK에서도 일부 목표 주가 제시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서 달라졌더라고요. 보통 그 스탑 밸류에이션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스탑 밸류에이션이 아니라 사실상 현대차가 다 주관하니까 그만큼 밸류에이션을 준다는 측면이고, 그 현대차 밸류에이션을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IPO 가치로 보는 데들은 아까 방금 KB, 하나, BNK 이런 데인데, 그 KB증권 같은 경우에는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총 가치를 145조를 잡아놨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분이 27.9%니까 그럼 대략 40조 정도 가치니까 이게 19만 6천 원 정도 됩니다. 주가에. 애도할 수 있는. 예. 그래서 이제 현재 주가 뭐 54만 원에 뭐 19만 6천 원 합치면은 이제 그 정도 목표 주가가 나온다 뭐 이런 거고요. 그리고 본업 시장의 평가가 지금 33, 4만 원밖에 안 되니까 뭐 오히려 뭐 산술적으로 보면은 뭐 2배 가까이 오를 수 있다. 뭐 이런 평가를 한 거고. 그리고 그 KB 같은 경우는 시나리오가 있어요. 불, 베이스, 베어. 그래서 불 케이스는 113만 원. 그리고 그 베이스가 80만 원, 베어가 47만 원인 거죠. 그러면은 최악의 경우 47만 원이면 하방도 상당히 상당히 뭐 10%밖에 안 되니까 막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하나증권 같은 경우는 목표가의 30%가 로보틱스 산업이고요. 목표가 66만 원인데 주당 영업 가치가 그 46만 2,857원이고 주당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가치가 뭐 19만 6,468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분리했더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본업 가치랑 보스턴 다이내믹스 가치 이렇게 두 개를 했고, 그 BNK 같은 경우도 일단은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미국 직상장사 그 IPO에 대해서 뭐 가장 핵심적인 모멘텀으로 그렇게 좀 잡은 상태인데, 저는 근데 사실 현대차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스탑 밸런스 방식은 별로 안 맞다고 봐요. 이게 왜냐면은 그 로봇 산업을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만 한 게 아니라 현대차 자체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근데 이게 이제 그리고 현대차가 지분 27.9% 지분 가치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현대차 그룹 전체는 90%가 넘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현대차가 대부분 다 기술 가지고 전체적으로 주관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이런 방식이 아니라 밸류에이션 자체를 올리는 게 맞다라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샤오미라든가 BYD 프리미엄 20배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IM증권에서는 이제 퍼 15배 정도로 해서 한 20% 할인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그 경쟁사 로봇 수주를 포함한 그 어떤 미국 로보틱스 총괄 별도법인을 좀 설립을 한다고 얼마 전에 보도 자료가 났는데,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그 사업의 독립성과 투명성 제고 시에는 뭐 강력한 매수 모멘트 될 수 있다라고 별도의 이제 모멘텀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그 BYD라든가 샤오미 대비해서는 20% 할인 밸류에이션을 제시를 했고요. 신영증권이 목표가 63만 원인데 13개 최근에 그러니까 실적 발표 이후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 13개 중에서 가장 27년도 영업이익을 보수적으로 전망했습니다. 일단 가장 적게 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지금 그 북미 전기차 ICCU 관련 워런티 비용이 1분기에는 실적 미반영돼서 2, 3분기에 비용을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게 좀 전망을 했고요. 또 NA투자증권이 가장 목표가 낮은 60만 원인데, 근데 목표가 자체는 낮은데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그 현대차가 차별성이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소배 판매류, 그러니까 자동차 전체 산업이 역성장인데 현대차는 판매가 늘었다. 그래서 좋게 얘기하는데 목표가는 되게 낮게 잡았습니다. 네. 한국증권도 70만 원인데 여기도 14.5배, 퍼 14배를 줬어요. 14.5배. 그러니까 이제 대체로 보수적으로 보는 쪽은 레거시 자동차보다는 높게 주는데
중국 전기차의 평균보다는 밑에 또 할인해서 그렇게 좀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핵심 그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의 이벤트가 몇 개 있는데요. 네. 첫 번째가 이제 3분기에 그 RMAC라고 해서 미국 로봇 훈련 센터가 개소가 됩니다. 이때부터가 본격적으로 AI 로보틱스가 본격화되는 시점이고요. 3분기. 예, 그러니까 아틀라스 생산 시설이 아닌 실제 공장 운영을 통한 로봇 작업 데이터를 축적하고 AI 학습 데이터를 축적하는 그런 이제 그 AI 학습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런 그 핵심 그 시설이고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그 3분기 이런 RMAC 개소 시점과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아직 그 대표가 선임이 안 됐어요. 신임 CEO가 선임이 맞물릴 경우에는 뭐 로보틱스 가치에 대한 어떤 또 추가적인 그 재평가 트리거가 나타날 것으로 네. 보여지고 있고 시장에서 가장 많이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반기에 그 SDB 피스카라고 해가지고 이게 실전에 투입이 되는 겁니다. 실도로에 투입이 되는데 이로 인한 자율주행 데이터 선점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의 알파마요가 탑재된 그런 이제 그 양산차가 실도로에 투입이 돼서 자율주행 기능을 시연하는 거죠. 또 이제 포티투닥과 그 AVP 본부의 그 자체 알고리즘 또 거기에 이제 얹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체 알고리즘 알파임을 얹는 형태로 해서도 대규모 주행 데이터가 수집이 시작이 될 거라서 이게 이제 대부분의 현재 증권사가 뽑고 있는 하반기에 가장 그 큰 핵심 주가 리레이팅 핵심 이벤트입니다. 이 부분이 피스카. 그리고 이제 요게 가장 그래야지 이제 그러니까 그 기대감은 로보틱스 사업에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시장은 자율주행에서 나와야 됩니다. 또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 베이징 오토쇼에서 선보였던 아이오닉 V가 있죠. 그 중국 맞춤의 아이오닉 브랜드 런칭 이 부분도 중국 시장에서 반영 카드인데 3만 대 출하가 좀 그러게요.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이 어려운데 중국 드라이버를 갖다는 얘기를 요즘 하대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기대가 있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이게 지난 그 2월달에 주가 급등 이유 중에 하나가 새만금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새만금 9조 1천억 원 대규모 투자에 대해서 이게 이제 상기시키면은 AI 데이터 센터에 5조 8천억, 태양광에 1조 3천억, 수존에 1조, 로봇 제조에 이제 4천억 이렇게 들어가서 또 이제 국내 5개년 총 투자에 125조 2천억의 이제 시작점이거든요. 핵심 거점이 새만금 투자인데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이를 통해서 자체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자율주행과 또 그 SDV AI 모델을 직접 학습 추론하는 이제 진정한 테크로서의 이제 시작점이 새만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모멘텀이 있으니까 그 실적은 바닥을 그리고 향후 하반기로 가면서 하반기 모멘텀 모멘텀이 나오니까 많네요. 그걸 이용한다고 하면은 모아 가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가 막 달릴 때는 현대차가 바로 같이 못 가더라고요. 보통 반도체가 막 가고 나서 좀 쉬는 날 그다음에 현대차 차례 이런 식으로 가니까 그런 거 이용해서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지금 11선과 41선이 골든크로스가 나와서 추세전이 된 상태인데 이편에서 약간 꼬여 있어요. 그런 눌림목을 이용하는 전략이 저는 괜찮다고 좀 보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그 자동차 본업의 그 실적 회복은 3분기부터입니다. 3분기 이후부터인데 그 3분기에 그 RMIC 개소라든가 보스턴 다이내믹스 CEO 신기 순입, SV 페이스카 이런 것들이 다 이벤트가 있잖아요. 뭐 실제로 이루어지는지를 체크하면서 뭐 비중 조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나 2차 전지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면은 막 어깨 막 하늘 높이 올라가면서 연전연사하고 있는데 제약바이오 말씀드릴 때는 쪼그라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우리 구독자분들께 기대감을 드릴 수 있는 뉴스가 나와가지고 이런 뉴스 있으니까 우리 버텨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그런 뉴스가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의 댓글을 다 보고 있는데 그때 제가 제약바이오랑 기준금리랑 뭔 상관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박사님과 저랑 답변 드렸고 네. 지금도 제약바이오가 기준금리 FMC 기준금리랑 BOJ 기준금리 발표했을 때 약간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왜냐면은 기준금리 동결되면서 그 뒤에 연준 의원들의 투표 방향이라든가 그다음에 향후 연준 이제 캐비너 씨가 이제 차기 연준 의장이 돼도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꼭두각이 아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하라는 대로 안 하고 나는 연준의 독립성대로 갈 거다라고 했고 이 미국과 이란 간의 이제 전쟁 나오면서 원유 유가가 이제 물가 상승 압박을 주면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오늘도 이제 금리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우리나라 하는 총재 같은 경우도 기준금리 인상을 고려를 해야 된다. 그다음 미국에서도 기준금리 인상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제약바이오를 둘러봤을 때는 부정적인 뉴스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아이러니하게도 코스닥 제약바이오가 외국인 순매수가 일부 들어왔었는데 그 이유는 워낙 낙폭과대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오늘 보니까 IT 전기전자랑 2차전지 제약바이오가 시소 싸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전기전자가 쫙 밀릴 때는 제약바이오랑 2차전지가 같이 올라가다가 이제 여기서 단기 차익 나와가지고 반도체로 들어가면서 키 맞추는 상황. 그래서 일단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가 일정 매매가 되시는 분들은 일정 매매 관련주 매매하시고 내가 일정 매매를 못하는 분들은 실적 나오는 종목 위주로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렸고 네.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제약바이오에서 내가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종목 사실 15개 안 된다라고 늘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15개 위주로 보시면 되고 만약에 제가 저번에 실적 잘 나온 종목들 해가지고 뭐 삼성바이오스나 셀트리온 매수해라 라고 말씀드렸던 분들도 만약에 4월 16일 기준으로 삼성바이오스 매수하셨어도 지금 한 마이너스 4%, 그 다음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 이후에 추세를 돌렸는데 약수익권이니까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저는 여전합니다. 좋은 뉴스는 두 가지가 있던데 이것도 복지부에서 이제 약간 성장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AI 반도체 2차 전지 제약 바이오에 투자한다라는 뉴스를 봤는데 저는 이런 뉴스가 나와서 제약 바이오에 투자한다 요거에 그치면 안 되잖아요. 세부 내역을 봐서 어느 섹터에 얼마 투자하는지 그거 다 보고 왔는데 안타깝게도 대부분 AI랑 반도체 쪽에 이제 그렇죠, 기금이 맞아요. 들어가고요. 네네. 그 다음에 2차 전지 제약 바이오순 그 기금 형성에서도 제약 바이오를 제일 조금 지원하더라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나마 이제 업황 리포트가 나왔는데 글로벌 협력이 중요하다. 제약 바이오 오픈 이노베이션 힘준다 이런 제목인데 이게 뭐냐면 글로벌 빅파마랑 우리나라 빅파마 그다음에 우리나라 오픈 이노베이션 기업 외국 이노베이션 기업들이 협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사례를 보면은 대웅제약이 미국의 바이오텍 기업인 제너럴 프록시미티랑 MOU 체결한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에피스는 중국의 아틀라틀 이노베이션과 그 다음에 노브로디스크 같은 경우는 한국에 이제 투자기타 밝혔고 아직 대상은 안 정했고요. 그 다음에 일라릴리랑 로슈 같은 경우도 일단 보건복지부랑 양해각서만 체결해 놓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만약에 그런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발굴할 종목이 능력이 있다고 하신 분들은 오픈 이노베이션 관련 종목들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그런 것들이 안 된다라고 하신 분들 여전히 CDMO나 바이오시밀러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전히 약손실권이지만 그들의 실적은 견조하게 나올 거니까 그 부분만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정말 삼성전 이제 반도체랑 2차 전지 사실 좋은 뉴스밖에 안 나오고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안 좋은 뉴스가 나왔을 때 주가가 오르면 선반영됐다라고 투자분들이 인정을 하는구나. 근데 부정적인 뉴스가 나오는데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으면은 조심해야 되는 거고 이제 어떤 제가 섹터에 대한 소개를 드린 것도 있지만 리스크 관리하는 방법도 알려드려야 되니까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들이고 일단은 제가 대형주 말씀드릴 때 뭐 삼성바이오스, 삼성에피스, 홀딩스, 셀트리온, 알테오젠, 삼성전자, ABL 바이오를 말씀드리면 일단 삼성바이오스 같은 경우는 노조 파업으로 인해서 피해 금액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더 나아가는 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근로를 안 해가지고 약을 안 주면 이 약을 받아서 판매를 해야 되는 기업들이 우리한테 안 준다는 거죠. 우리한테 위탁 생산을. 그래서 이게 더 넓게 보면은 삼성 바이오스가 그냥 약을 안 만들어서 얘네한테 대금을 수령 못하는 게 아니고 이미지 훼손으로 이어져서 지금 우시바이오로직스를 턱끝까지 쫓아왔는데 다시 격차가 멀어진다든가 이런 이슈가 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에피스 같은 경우는 실적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 증가했다라고 하면서 마일스톤 수령했다라고 하는데 뭐 제가 제약바이오 애널리스트 아니고 왜 이렇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13% 나왔는데 에피솔딩스가 못 가지라고 했더니 잘 보니까 파이프라인이 많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피솔딩스 이제 분할돼서 나올 때 대표께서 우리는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이제 삼성 바이오스는 CDMO 우리는 신약 개발로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지가 넉 달이 지났는데 이거는 저는 뭐라고 평가할 건 없습니다. 네. 분할되고 몇 달 지나서 파이프라인 몇 개 생겨야 되냐
이거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몇 달 만에 후루룩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제약법 연구개발 네. 그렇게 쉬우면 근데 그러니까요. 이제 투자분들께서는 한 4달이나 지난데 파이프라인이 2개밖에 없어? 이것 때문에 약간 실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제가 뭐 이게 맞다 아니다 네 말이 맞다 아니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지만 아 투자분들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사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실적도 괜찮게 네. 나왔다면서요. 네. 뉴스가 두 가지가 나왔는데 이 두 가지가 나왔을 때는 안 움직이다가 실적 발표하고 나서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셀트리온 삼성바이오스를 막 울부짖을 때 아니 삼성바이오스는 포가 40이고 셀트리온은 30인데 누가 제약바이오를 포 갖고 투자하냐 막 이렇게 울부짖었는데 결국 만약에 어떤 기대감을 줄 수 있는 뉴스보다 이들의 실적을 훼손시키거나 이들의 실적을 증명하는 뉴스가 나와서야 움직인다고 했을 때는 아 이제 진짜 CDMO랑 바이오시밀러 기업은 어떤 기술에 대한 기대감보다 진짜 재무제표로 움직이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알테오젠이랑 에이벨바이오랑 삼천대왕제약은 그런 거죠. 그냥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거에 대비해서 실적이 못 나와서 그래서 이제 에이벨 바이오한테 원하는 것도 연간 뭐 영업이익 2천억 그다음에 뭐 알테오젠도 뭐 원하는 영업이 뭐 4천억 요런 순이면 제가 봤어요. 보통 보면은 이게 공급 계약하면은 마일스톤으로 한 200억 300억 수령하니까 연간 영업이익 2천억을 채우려면은 마일스톤을 10번을 수령을 해야 되는데 마일스톤이 이제 한 3년 주기로 들어오니까 그러면 기술 수출한 파이프라인이 20개인데야 그들이 돌아가면서 마일스톤 수령해야 연간 영업이익이 2천억이 넘을 건데 지금도 알테오젠이 영업이익이 한 4천억 나오지 않을까라고 했었는데 지금 영업이익이 뭐 2천억대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생각보다 기술 수출이 안 된다. 근데 이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알테오젠은 대기하고 있는 기술 수출이 뭐 10개 회사, 11개 회사인데 이들이 그냥 우리 SC 제형 기술 쓰세요. 이렇게 띡 주는 게 아니고 6개월 동안 우리 SC 제형에 대해서 먹칠 안 할 수 있을 정도로 얘네 품질을 갖췄는지 이런 걸 하고 있다 보니까 솔직히 기술 수출 뉴스가 자주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봤을 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아 맞네 손본부장 이야기가 맞네. 그럼 이제 주가 올라야 되는데 안 오른다는 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고 그렇다는 것은 이분들께서는 알테오젠이랑 에이벨 바이오한테 기대했던 게 정말 한 달 단위로 마일스톤 계속 수령해가지고 연간 영업이익을 2천억, 4천억 이상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투자를 했는데 그렇게 못한다. 근데 그렇게 못한 이유를 제가 설명드렸는데 이게 공감이 안 되니까 매수를 못한다. 그래서 저는 에이벨 바이오 같은 경우는 추세가 꺾였기 때문에 저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박스권 내부에 있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적금 넣듯이 계속 매수를 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에이벨 바이오보다는 알테오젠 손을 들 거고요.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저는 삼천당 제약한테 부정적으로 말씀드릴 생각이 없는데 팩트만 말씀드리니까 부정적인 겁니다. 제가 저번 제약바이오 영상 찍을 때 제일 많이 봤던 댓글이 손본부장 계산기 고장났냐입니다. 왜냐하면 뭘 이 삼천당 제약에서 그 7조라는 수치의 근거를 알려줬으면 뭘 근거로 이렇게 나왔는지 알려줬으면 제가 수긍할 텐데 안 알려줬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기자간담회 해가지고 전문가라는 분이 이런 근거로 산출됐습니다라고 이야기했으면 제가 또 믿었을 텐데 안 말했고 그분 신상도 모르고 그 신상 확인했더니 전과자고 이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전과자는 그런데 나와서 발표하면 안 되냐.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닌데 적어도 이분들이 말하는 거를 믿을 수 있냐라는 부분들이고 그 삼천당 제약의 급락을 가져다 줬던 주가 조작서를 작성했던 블로거 구독자가 627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우리 경제TV 보면은 실시간 라이브로 시청하신 분들이 큰 채널은 5,000명, 6,000명이고 우리 한국증권TV도 조회수 영상이 3만 회가 나오는데 그런 분들도 주가 조작을 못 하는데 그 구독자 627명인 블로그가 그
이거 주가 조작이다라고 썼다고 이게 이렇게 무너진다고 저는 그런 게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지금도 삼천당 제약을 제가 세 번째 말씀을 드린 동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팩트에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세 달이나 시간이 지났으면은 불성실 공시로 지정이 될 정도면은 뭔가 자료가 나와야 된다. 아, 우리 아니다. 뭘로 이렇게 계산했고 우리 어떻게 할 거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안 나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개인 투자분들 손절하고 있고 기관 손절하고 있고 그 물량을 외국인 투자가들이 받고 있으니까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신 구독자분들이 삼천당 제약을 얼마에 갖고 계신지 몰라요. 근데 뭐 90만 원에 갖고 계신 분들이 11%, 그 다음에 80만 원과 60만 원 사이는 다행히 얇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50만 원대가 이제 반등했구나 하고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50만 원대 매수하신 분들은 만약 50만 원 넘어서 막 60만 원이나 70만 원 도착했을 때 제가 원하는 근거가 없으면 좀 비중 축소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네. 있고요. 만약에 제가 말했던 뭐 손보부장 뭐 이렇게 되게 세게 말고 다니던데 우리 비만당뇨 치료제, 경구용 치료제 시장 규모 이 정도 보고 있고 우리가 이 정도 파이 가져갈 거니까 이 정도 말한 거다. 이게 만약에 60만 원, 70만 원 도착했을 때 이게 나와 있으면 홀딩하시고 안 나오면은 비중 축소 관점을 보는 게 맞을 것 같다.